안녕하십니까. 이제 권리 분석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저당권, 가압류, 담보 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순위 보전 가등기는 돈 받을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참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전세권이 이제 권리 분석할 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 같은 경우는 좀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지난 시간 했듯이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해서 어디 갑니까? 이렇게 등기소 가죠. 그래서 하는 것이 전세권 설정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가지고 전세권 설정하니, 결국 임차권은 계약서라고 그랬죠. 계약서를 가지고 전세권 설정했으니 전세권자는 항상 임차권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그래서 전세권은 전세권대로 주장할 수 있고 물권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은 임차권대로 이렇게 채권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임차권이 이렇게 전입, 점유, 확정일자 하면 어떻게 된다? 물권이 된다 그랬죠? 물권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주택임대보호법, 주임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권화된다 해서 임차권으로 주택임대보호법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고, 이 물건인 전세권으로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할 때 나는 두 손을 하고 사모님은 한 손을 했을 때 내가 항상 비기든지 이기죠. 그래서 내가 전세권이 유리하면 전세권을 사용할 수 있고 임차권이 유리하면 임차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용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세권과 임차권 유리한 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없어요. 그래서 전세권 같은 경우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우리 전세권은 선순위, 그러니까 순위가 이 말소 기준 권리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것을 우리는 선순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순위 중에 전세권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배당 요구를 했다, 전세권으로. 그러면 해당 배당금은 받고 전세권은 소멸됩니다. 전세권 권리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배당을 덜 받게 되더라도 전세권은 소멸입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배당 안 되고 낙찰자에게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배당 요구하면 배당 받고 소멸,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낙찰자 인수, 선순위에 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은 항상 임차권을 포함하고 있다 그랬죠.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 임차권을 이렇게 두 가지 권리로 있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했을 경우에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전세권으로도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임차권으로도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배당 요구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배당 받고 소멸된다 그랬죠. 근데 임차권으로 배당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또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누가 배당 요구를 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전세권으로 배당이 안 했다 그러면 전세권, 임차권 다 낙찰자 인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럴 경우는 반드시 뭐다? 어떤 권리로,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를 했느냐, 임차권으로 배당 요구를 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당 요구라는 것은 어디? 법원에 가가지고 배당 받겠다고 신청한 요식행위라 그랬죠. 요식행위인데, 우리가 이렇게, 배당 요구 같은 경우, 전세권 같은 경우는 물건입니다. 물건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건은 내 채권이 얼마입니다 하고, 왜?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딱 설정되어 있으니까 내 채권이 얼마입니다 하고 채권 계산서 제출하면 이것이 배당 요구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임차권은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서를 제출해야지만 됩니다. 권리신고도 하고 배당 요구도 해야지, 요구서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왜?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권리신고도 하고 그 다음에 배당 요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제출했느냐에 따라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했느냐, 임차권으로 배당 요구했느냐,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대법원 등기소,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아니면 법원에 가시면요. 이렇게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채권 계산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서는 뭐요? 임차권이 권리신고도 하면서 배당요구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채권 계산서는 물권자로서 이 배당요구를 한 전세권이 배당요구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전세권은 어떻게 한다?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임차권은 어떻게 한다?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서를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걸 참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물어보는 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법원에 이제 낙찰을 받고 나서 문서를 복사하러 갔었습니다. 이제 낙찰받은 분은 완납하게 되면요, 그 문서를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하러 갔는데 이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던데 그 젊은 친구가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경매 계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매 계장한테 내가 이걸 잘 모르겠다. 이 전세권하고 임차권의 배당 요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임차권은 뭘 한다? 권리신고도 하면서 배당 요구를 하는 것이고, 전세권은 뭘 한다?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게 되면 배당 요구를 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당 요구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짜가 이렇게 nak혀 있죠. 16년 6월 15일 날, 배당 요구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세권도 있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2016년 6월 15일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는 뭡니까? 전세권자인데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전세권을 한 것이 뭐라? 임차권으로 배당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배당 요구를 임차권으로 배당 요구했다는 거예요. 전세권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반드시 임차권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포함하고 있는데 이걸로 안 하고 이걸로 배당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인수가 되는 거죠. 임차권으로 배당받아가면 다행인데 배당 못 받아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서 보시면요. 우리가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했느냐, 임차권으로 배당 요구했느냐, 이것은요, 아까 보시듯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면 이렇게 전세권자가 임차권으로 배당 요구했다. 권리신고 겸 배당 요구를 했다. 이렇게 되면 임차권을 한 것이라 그랬죠. 여기서 보시면 전세권도 있고 다수 임차권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시면요. 전세권자인데요. 세금 주시죠? 근데 왜 했습니까? 권리신고 겸 배당 요구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임차권으로 배당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전세권자 최영심 씨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했죠. 또 이분도 임차권으로 배당 요구한 것이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자 박영희 씨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임차권으로 배당 요구한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전세권자로 배당 요구한 거. 전세권자 주식회사 한라입니다. 채권으로 제출했죠.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자 이명섭 씨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게 되면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한 것이요. 권리신고 겸 배당 요구서를 했을 경우는 임차권으로 배당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뭘 통해서 봤다? 송달 내역서를 보시고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들어가면서요. 그러면 이제 전세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아까 보셨듯이 말소를 시키는 근본이 뭐라 했습니까? 근원이 뭐다? 돈 받을 권리라고 그랬죠. 돈 받을 권리가 돼야지 말소 기준을 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어떻습니까? 배당 요구하면
돈 받을 권리가 되는 거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 받을 권리가 안 되고 낙찰자 인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정할 때 법원에서 배당이 나가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이고 법원에서 배당이 안 나가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반드시 돈 받을 권리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는 첫째, 반드시 뭐예요? 선순위가 있어야 되겠죠. 말소 기준 권리 되는 권리 중에 제일 위에 있어야 됩니다. 선순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해야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없다. 왜? 돈 받을 권리가 돼야 되는데 돈 받을 권리가 되지 않으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우리가 채권계산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전세권으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권으로 경매 신청하게 되면 경매 신청할 때 반드시 내 채권이 얼마입니다. 확정된 채권을 제출해야 됩니다. 확정된 채권을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채권계산서 제출해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계산서 제출했으니 뭐예요? 돈 받을 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세권자가 말소 기준권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선순위 있으면서 둘째는 뭐예요? 배당 요구해야 되는데 전세권으로 경매 신청하게 되면 채권계산서 제출했으니까 배당 요구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배당 요구했든지 경매 신청을 했든지 이것이 자, 두 번째 조건이고요. 자, 세 번째는요. 집합 건물이든지 건물 전체가 돼야 됩니다. 전세권으로 집합 건물의 소유권 전체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했든지 아니면 다가구, 우리 원룸이죠. 주택 같은 경우에 아니면 일반적인 통건물이죠. 이런 경우는 건물 전체 전세권이 돼야 되지 일부 전세권이 되어서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경매는요. 건물 전체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유권 전체 진행하는 것이지 일부 원룸의 일부 한 호 경매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의 한 호 소유권자가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경매가 진행 가능해요. 그래서 건물은요, 자, 일부일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없다.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 원룸에 방 하나에 이렇게 전세를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자 같은 경우가 전세했는데 이 사람에게 이 말소 기준권이 된다는 것은 건물 전체 권리를 다 소멸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다른 선순위 있는 전세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방에. 그러면 이 전세권이 다른 방에 있는 전세권을 왜?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전세권인데 어떻게 다른 방에 있는 전세권을 침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일부 일부 건물의 일부 전세권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없다. 자, 쉽게 말해서 자, 주택이나 원룸에 자, 201호의 전세권 설정을 했어요. 주택에 201호의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일부 전세권으로 경매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요 부분을 해가지고 건물 전체를 어떻게 경매 진행시키냐 이거죠. 전세권은 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세권으로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자, 이 못 받은 전세금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해서 소유자, 갑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겁니다. 이 소유권자, 갑에게, 이 임차인은, 전세권자는 돈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유자에게, 갑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 판결을 받는 겁니다. 아니면 지급 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요. 기타 등등 집행 근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겁니다. 받아가지고 이것으로 해서 이 소유자, 이 채무자죠? 채무자 보니까 이 집이 있으니 이 집에 경매 진행시키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신청이 강제 경매로 가는 겁니다.
확정 판결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강제 경매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부 전세권 이것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유권 전체, 이 건물 전체에 전세권 설정했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건물 전체를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해가지고 재임대 놓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새 게스트하우스 하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분이 전세권 설정해가지고 전체를 해가지고 방마다 이렇게 임대를 놓을 경우, 이런 경우에 이 전세권 을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자, 을이 이 건물에 대해서 경매 진행을 하더라도 하등에 문제가 없지요. 그래서 건물 전체든지 아니면 집합건물, 우리가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대지권이 있으면서 한 호의 소유권이 있는 경우죠. 아파트, 빌라, 분양한 상가, 오피스텔, 그 다음에 기타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집합건물이라고 그랬어요.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한 호마다 어떻습니까? 자, 집합건물 아파트에 있다. 그러면 이 한 호의 소유권, 자 A 소유권자 아니겠습니까? 이 소유권 전체에 대해서 자 B가 전세권 설정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B건은 A를 상대로 알고 경매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기숙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아버님이 시골에서 너무 고생하시니까 용돈 쓰기가 너무 좀 죄송해가지고 아파트에 방만 쓰고 방이 자 여러 개 있으면요 한 방만 쓰고 부엌은 안 쓰고 식당에서 밥을 사 먹는 이런 걸 옛날 기숙이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지요. 요새는 요 사이는 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저는 이렇게 했었어요. 이런 경우 방 하나에 만약에 전세권 했다. 아파트에 방 하나에 전세권 했다. 이런 경우는 이 전세권으로 이 아파트에 대해서 경매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아파트 전체 소유권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했을 때 아니면 건물 전체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했을 때 이런 경우는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이걸로 해서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래서 임의 경매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부 전세권은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고 말소 기준 권리도 될 수 없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소유권 전체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해야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원룸 같은 경우는 전세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자, 보시면요.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자, 요게 601호다. 요게 내가 전세권 설정했다. 했어요. 601호에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내가 전세권 설정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선순위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근데 전세권 설정하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밑에 뭐가 붙는가 하면 가처분이 붙네. 갑자기 두 분 사이가 좋았는데 이혼한다고 난리를 친 겁니다. 아니 두 분이 또 갑자기 이혼한대요. 그러면서 아내분이 가처분 딱 해놨어. 아니면 이 소유권자가 돈 관계에 있으면서 가등기가 붙어버렸어요. 자, 전세권 설정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 가처분 가등기가 붙어버렸네요. 이런 하늘의 날개각이 떨어지는 이런 사회가 벌어진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전세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소 되면서 밑으로 그냥 소멸돼 버리죠. 가처분 가등기가 그냥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면 낙찰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래도 이때는 전세권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만약에 이때 전세권 안 하고
이 아파트인데 임차권을 했어요. 전입하고 점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놨습니다. 자기 본인 들어갈 때 아무 문제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전세권이 딱 붙어버렸네요. 아니, 전세권이 아니죠. 예, 가처분이 붙었네요. 갑자기 또 가등기가 붙었네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등기가 순위 보전 가등기다. 그러면 말소기준권이 안 되죠. 이 전세권, 임차권 같은 경우도 말소기준권이 안 되죠. 가처분도 안 되죠. 이것도 안 되죠. 그러면 경매를 뭐 신청했다. 그러면 이 경매 신청한 이것이 말소기준권이 되면서 이것은 다 뭡니까? 인수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아무도 낙찰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낙찰받아봤자 가처분, 소유권 안 넘어오지 않습니까? 가등기, 이 사람 건너기 해버리면 소유권 넘어가잖아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머리 아픈 이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는요, 임차권자가 결국 경매 신청했겠죠. 이런 경우는 임차권자가 최저 금액으로 낙찰을 받고 나서 이 소유자하고 가처분권자, 가등기권자하고 딱 데리고 와야 됩니다. 빨리 이거를 지우든지 아니면 번넘기 하든지 해라 라고 해서 결국 처리해야 되지. 만약에 이 임차권자가 여기 돈 달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가등기 한 사람한테 가져해달라, 가처분한테 달라 하라 그럴 것이고요. 여기 가면 나는 뭐냐, 말 그대로 가 아니냐, 가짜 여기 가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아파트는 전세권 설정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아파트는 전세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원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여기가 원룸이에요. 이제 원룸에 301호에 전세권 설정해 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원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없죠. 어떻게?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건물 전체 경매 진행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요, 본인 들어갈 때 전세권 해놨습니다. 여기에 가등기 붙고 가처분 붙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안 되죠. 이 밑에 권리가 압류가 있으면 압류가 말소기준 권리 되겠죠. 그럼 이것은 다 인수 아닙니까? 이 원룸이나 결국 일반 건축물에 전세권 해놔봤자 말소기준 권리가 안 되니까 결국 이 가등기 가처분 붙어버리면 이것도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임차권 있을 경우에 이 사람이 전입점료 확정일자 해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경매 진행하면서 말소기준 권리 안 되죠. 이게 말소기준 권리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원룸이나 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괜히 돈 많이 들여가지고 전세권 설정할 필요 없다. 주택이나 원룸 같은 경우는 전세권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해야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전세권 설정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가 있다 하는 거 여기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면요,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선순위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배당 요구를 했든지 경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집합 건물이 되거나 아니면 건물 전체의 소유권이 돼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선, 배, 집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선순위, 선, 배, 배당 요구했든지 경매 신청하면 배당 요구한 것과 같다. 배, 집, 집합 건물이든지 소유권 전체 되어 있어야지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권리 관계 보시면요. 자, 전세권이 제일 위에 있죠. 이런 경우에 선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선, 배, 집이 돼야 되죠. 선순위 제일 위에 있네요. 배당 요구, 배당 요구를 배당 요구 했단 말 없죠. 근데 뭐 했습니까? A가 경매 신청을 했죠. 경매 신청하게 되면
뭐예요? 배당 요구한과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배당 요구했고요. 집, 건물 전체고 아파트 안이죠.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 다 소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 다 소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집합 건물 같은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전세권이 훨씬 유리하다. 자 보면요, 일부 전세권 돼 있죠. 경매 신청을 했어요. A가. 자 선순위 맞네요. 배당 요구 했네요. 경매 신청했으니까 집합 건물, 건물 전체가 아니죠. 원룸이죠.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가 없다. 요 하나가 안 돼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순위 돼야 되고 배당 요구했든지 경매 신청 둘 중에 하나 만족해야 되고요. 세 번째, 집합 건물이든지 건물 전체 반드시 돼야지만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좀 어려운데 이걸 이해하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가 누가 되겠습니까? 가등기인데 채권 신고했네요. 무슨 가등기? 담보 가등기죠. 그래서 이것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면서 밑으로 소멸. 전세권은 경매 신청했으니까 배당받고 소멸이죠. 전세권은 경매 신청했으니까 배당받고 소멸. 그런데 임차권으로 전입, 점유, 확정일자 되어 있으면 또 인수해야 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전세권은 전세권대로 가고 또 임차권도 반드시 있다는 거죠.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임차권도 있다는 겁니다. 임차권은 만약에 전세권을 다 못 받으면 임차권으로 또 계약력이 있으면 낙찰자한테 계속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세권은 임차권을 항상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을 한번 보시면요. 자, 뭐 경상북도 포항의 포항제철 유명하죠? 포항에 있었던 물건인데요. 자, 보시면요. 자, 여기에 자 불어가 났죠. 7,800짜리 감정인데 자 불어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미납하셨네요. 그리고 또 2천만 원에 저렴하게 낙찰받았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요. 자 보니까 주거용 정부에서 전입돼 있고 이 확정일자가 여기 미상돼 있죠. 이 미상이라는 것은 동사무소 가니까 확정일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상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항 6천만 원이면서 대항력 있음, 낙찰자 인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선순위 전세권 등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전세권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전세권자, 선순위 전세권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떤 권리로 배당 요구했느냐. 자,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했느냐 아니면 임차권으로 배당 요구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배당 요구했으면 선순위 맞죠? 배당 요구했으면 또 집합 건물 빌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으로 다 소멸되면서 결국 제일 먼저 배당을 받게 되겠죠. 전세권으로서.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배당 요구했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을구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 등기 있으면서 뭐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니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는데 왜 인수가 되냐 말이죠. 돈 받을 권리인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 전세권이 배당 요구하지 않았구나. 그럼 배당 요구는 뭘로 했어요? 아 임차권으로 배당 요구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유추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매 하려면 머리가 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된 이유는 이 배당 요구가 전세권이 아니고 임차권을 했으니까 이 문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 이 임차권은요. 확정일자가 없어요. 자, 확정일자가 없으면 뭡니까? 아까 전입, 점유, 확정일자가 되면 물건화 된다 그랬죠. 근데 확정일자가 없어. 그냥 채권입니다. 물건하고 채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물건이 이기는 거예요. 중소기업이랑 건재장이죠. 물건 이기는 겁니다. 중소기업은행이 다 받아가고 남으면 나중에 후순위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낙찰자 인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임차권으로 배당 요구하여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문건 및 송달력
문구 처리 송달리에 보시면요. 전세권자 이 땡땡 돼 있죠. 뭐 있습니까? 채권 계산서가 아닌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했다 돼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임차권으로 배당 요구해서 확정 일자가 없어가지고 배당 못 받고 어떻게 한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으니, 예, 말소 기준 권리가 뭡니까? 요 건전항이죠. 요거보다 위에 있으니 뭔다? 인수가 된다. 6천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 얼마? 6,500에 낙찰 받았죠. 플러스 얼마? 2천만 원 되는 6천만 원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얼마입니까? 1억 2,500에 낙찰 받은 사람이고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입니까? 예, 3,800인가요? 예, 3,800 플러스 6,000이죠. 얼마입니까? 9,800에 낙찰 받은 겁니다. 얼마짜리를? 7천만 원 되는 거를. 그러니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 인수금액은 내가 물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권리 분석을 이렇게 자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송달료 자 보시면서 반드시 판단하시고요.